이거 좀 후기 영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은 건 아닌데 독과점에 대해서 좀 이제 저 혼자 생각을 정리해서 나름 올렸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게 말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싫어요도 많이 눌리고 내가 무슨 독과점을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변명이 필요하다. 좀 추잡하지만 변명이 필요하다. 옹호한다고는 안 했는데 왜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를 보니까 이게 그 독과점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범죄도시 4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에 동시에 이제 영상 하나에 다 담기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걸 따로 분리해서 말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니까 마치 이제 옹호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독과점을 한다고 천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만 난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럼 독과점을 해도 된다는 정당화를 말한 거냐 이렇게까지 또 가시더라고.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을 해도 된다는 아니었어. 근데 그 앞에까지만 말했는데 그걸 이제 이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독과점이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근데 뭐 독과점이 싫다고 무조건 n분의 1로 n빵으로 나눠라 이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작은 영화들 상대적으로 관심 덜 받는 영화들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들었던 지금 개봉작인 악마와의 토크쇼 혹은 추락의 해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가 영화관에 갔을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선택권이 너무 없다. 그래서 독과점 나도 싫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한 건 뭐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생각해봤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정적으로는 독과점을 막을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아무리 관람객들한테 이런 영화도 봐주세요 저런 영화도 봐주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도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을 잡았어요. 근데 범죄도시를 배급하는 회사한테 가서 죄송한데 이거 너무 많이 잡으셨습니다. 좀 낮춰주시오. 이럴 수 있냐 이거지. 모든 영화를 배급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영화가 더 많이 걸리길 바라잖아.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 영화가 많이 걸리길 다 기대한다고. 그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걸 뭐라 할 수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정적으로 뭐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심플하게 말한 거야. 독과점은 강제성밖에 없다. 상한선을 걸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몇 % 이상 한 영화가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말한 거거든. 근데 이걸 심플하게 말하니까 아니 독과점 문제는 그렇게 심플하게 왜 넘어가냐로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가 심플하니까 심플하게 말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거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에 뭐 지구 온난화 뭐 얼음이 녹고 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지하 자원도 메말라가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를 타야 돼.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친환경 자동차 타주세요. 환경을 생각하세요. 기름값 너무 비싸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타주세요 한다고 이거 타냐고요. 안 타지. 왜? 불편하거든. 한두 푼도 아니고 내 돈 나가는 문제고 그 전기 충전하는 것도 많이 없고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보조금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전기차로 사면은 보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말로 다양성을 해친다. 나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말로만 맨날 독과점 안 됩니다라는 게 뭐 이게 몇 년째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답답하다는 거야. 그냥 몇십 년째 독과점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데 말로만 봐주세요 하면 봅니까 사람들이? 안 봐준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심플한 문제라고. 강제성밖에 없다. 그냥 강제적으로 뭔가 제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한가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좀 세게 말하는 걸 수 있는데요. 내가 그 영상에도 말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균이 아니라니까. 뭐 이거 나왔으니까 볼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범죄도시 본다니까. 악마와의 토크쇼 찾아보는 사람 없다고. 그런 사람이 평균이 아니라고. 우린 되게 매니악한 사람이야 생각보다. 추락의 해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다 범죄도시만 알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성 얘기해봐야 되게 이상적인 소리라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영화관에 왔을 때 깔려 있어야지. 범죄도시가 한 뭐 10관 중에 한 6개 차지하고 있으면 추락의 도시가 한두 개 깔려 있고 악마의 토크쇼 뭐 한두 개 깔려 있어요. 그러면 관객들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겠지.
범죄도시가 비판의 지점이 좀 센 게 뭐냐면은 상영관은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막상 상영관에 꽉 차지 않아. 근데 계속 범죄도시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도시의 관수를 줄여도 범죄도시는 어차피 될 영화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 비판의 지점이 좀 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왜 그렇게 할까? 그럼 관도 꽉 안 차는데 없어, 영화가. 범죄도시 4와 동시에 개봉할 영화가 없어요. 그럼 악마의 토크쇼를 걸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거는 것보다 관객 좀 꽉 안 차도 범죄도시 4 하는 게 관람객이 더 많다. 그럼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자정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우리 옛날에 영화관 가서 골랐어, 가서. 물론 사전에 뭐 골라서 가는 분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영화관에서 볼 영화 있으면 사람들 되게 까다롭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겟을 딱 걸어서 난 이 영화 볼 거야? 그러면 딱 그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서 가서 딱 보고 나와요. 깔끔하게.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일단 뭐 온라인 예매 너무 편해졌고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영화인들도 할 말 없어.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코로나 때 쌓여있던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면서 거기서 뒤통수 맞은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영화에만 지금 돈을 쓴다고. 표값이 너무 비싸졌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각보다 세요. 모험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실패하면 내 돈 날려, 15,000원 날려, 시간 날려. 더 빡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 보고 왔는데 내 돈 날리고 시간 날렸어.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제 예를 들게요. 더문 같은 영화, 비상선언 같은 영화, 기대했는데 실망한 영화. 실망했어. 더 빡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OTT로 나왔어. 그게 너무 빡치죠. 그럼 뭐야,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저 영화 애매한데? 에이, 저 영화 그럼 기다렸다가 OTT로 보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됐어, 이미 사람들은. 그래서 확실한 영화, 되는 영화, 검증된 영화, 파묘? 뭐 서울의 봄? 막 200만 처음에 재밌대 1000만. 입소문이 그래서 중요해졌어. 재밌대 쫙 올라가. 범죄도시 4? 이거는 입소문도 필요 없어. 우리가 2, 3편을 통해서 범죄도시 어떤 영화인지 알아. 파묘 서울의 봄보다 더 확실해. 더 뭔지 알아. 맞잖아. 그냥 가서 보면 돼. 그래서 더 까다로워졌어. 안전빵을 선택하려고 그래. 범죄도시 같은 영화, 서울의 봄 같은 영화, 파묘 같은 영화. 아니면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볼만한 영화.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즘 OTT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OTT 시장이 너무 활발해져서 조금 있으면 OTT에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모험을 하면서 시간 들여서 찾아가서 심지어 프라이빗한 공간도 아니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경직된 자세로 영화관에서 에너지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악마의 토크쇼? 우리야 뭐 지금 보지만 뭐 한두 달 오면 나오지 않아? OTT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야. 자막 문제도 있어요. 자막 없으면 불편한 거 인정하죠? 넷플릭스 자막 다 달려. 너무 편해. 대사 안 들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영화관이 이제 그냥 필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영화인분들도 보라 하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 봐달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그래서 아무튼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관객들이 더 많은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독과점이 지나친 건 위험하다라는 건 저도 공감을 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독과점을 옹호한 게 아니라. 근데 방법이 없다. 이게 몇 년째 나온 얘기인데 해결 못 하잖아. 강제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냥 심플해요. 이건 나는 그냥 심플하다고 생각해. 이건 더 얘기할 가치도 없어. 봐달라 의미 없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독과점 문제 끝났죠. 독과점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영화인들이 독과점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내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기생충 때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달라요. 기생충보다 범죄도시 4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개봉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팩트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생충이 독과점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생충이 2019년도 개봉일 거예요.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다양한 영화들이 그래도 걸렸어. 그러니까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 지금처럼 위축되기 전이야.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가. 근데 코로나 이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 이것도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범죄도시 4가 지금 뭐 엄청난 상영관을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범죄도시 4도 그렇게 잡고 싶었겠지.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야. 이거 말고 걸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찾아봤어요. 알라딘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대항마가 없어요. 범죄도시 4 말고 대항마가 없어. 이걸 범죄도시 4를 피해서 잡은 건지 그냥 진짜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때와 환경이 좀 다르다.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할게요. 기생충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기생충이 자기들이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덜 잡은 걸까? 우린 독과점 논란이 싫습니다 하면서 자정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줄였을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알 수 없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자, 그리고 그때도 독과점 비판이 있었다. 근데 왜 기생충 갖고 뭐라 하냐? 옛날부터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생충 때 보면요, 지금 제가 왜 범죄도시 4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냐면, 이 범죄도시 4에 대한 비판 지점 어디서 나왔냐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포럼 같은 형식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영화에 대한 비판을 한 거 아니야. 범죄도시 4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근데 범죄도시 4가 워낙 많은 상영관을 잡으니까 해도 너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기생충의 비판은 뭐였냐면, 그냥 몇몇 평론가들이 기자들이 기사 형식으로 다룬 거야. 저는 이건 전혀 다른, 물론 같은 걸 비판한 거지만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랑 내부 인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거랑은 그건 좀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틀린 얘기를 했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좋아, 이런 문제제기 좋다 이거예요.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독과점의 형식을 띠고 있는 모든 영화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달라 이거야. 이렇게 뜨문뜨문 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영화 나올 때마다 영화의 흥행과 영화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어떤 영화군 간에 독과점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화가 상 타고 잘 만들어졌으면 독과점 해도 되고, 범죄도시처럼 평론가들이 싫어하고 자가복제한다, 맨날 똑같다라고 비판받는 영화는 독과점 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영화의 완성도와 흥행과 독과점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생충을 끌고 온 건 좀 거기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생충이 잘못했다, 범죄도시가 잘못했다, 영화의 잘못은 없다니까. 저는 지금 영화의 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독과점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영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그런 발언들이 힘을 얻으려면, 일반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영화에서는 덜 하고 어떤 영화에서는 세게 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그리고 영화의 완성도와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영화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라. 그러면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지, 일반 관객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는 죄가 없어요. 모든 영화는요 다 많이 걸리길 바래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독과점을 했다고 해서 범죄도시 4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도시 4는 죄가 없어요. 당연히 다 많이 걸고 싶지. 그냥 그 현상이 문제라는 거야, 현상이. 범죄도시 4 독과점 했던 영화 다 나빠, 이게 아니라 독과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 문제라는 거야. 그분들도 그걸 지적했어.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조금 뭐랄까 좀 아쉬운 점은, 범죄도시 4가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독과점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 그분들이 잘못했다거나 기생충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비판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야 일반 관객분들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공론화 되려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해달라. 이제 이 얘기는 됐죠. 기생충을 가져왔던 거는 제가 뭐 봉준호 감독님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좋아합니다. 가장 어찌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영화잖아.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범죄도시 4에 대해서 너무 평론가들이 깎아내린다. 근데 댓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범죄도시 같은 영화 때문에 영화가 망한다. 범죄도시 4 같은 게 계속 흥하면 아류작들이 나오고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만드는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한국 영화계를 망칠 것이다.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영화들만 나오면 망해요. 그럼 안 되죠. 옛날에 조폭영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폭영화만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시절에 별로였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 나왔냐고. 범죄도시 말고 그런 영화가 있냐고요. 범죄도시만 있잖아요. 심지어
천만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도시 따라해서 그런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제작되고 만들어지냐고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최근 천만 뭐예요? 서울의 봄, 파묘, 범죄도시예요. 각기 다른 장르가 지금 천만을 다 넘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 난 모르겠어, 솔직히. 범죄도시 4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저도 만듦새가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흥행과 완성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제가 무슨 얘기까지 봤냐면, 범죄도시 4를 보는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망친다. 이런 영화들을 봐주니까 계속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실제로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만 계속 흥하고 있어. 자가복제하는 영화만 계속 흥하고 있어. 그럼 이런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아니잖아. 자가복제하는 영화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다고? 없어요. 범죄도시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럼 범죄도시처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조롱하는 게 아니야. 또 오해하시는데, 니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렵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범죄도시처럼 내 편까지 와서 천만을 드는 영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쉽다고요? 쉽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거죠. 3편 따라하고 2편 따라하면 되지. 3편은 누가 만들었는데, 2편은 누가 만들었는데, 1편 때문에 그러지. 1편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 마속도 그냥 출연시켜서 하면 되지. 그 마속도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야. 축구 바르셀로나 메시빨이야. 메시빨. 바르셀로나 전성기 메시빨이야. 그 메시 누가 키웠는데, 그 메시가 왜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무슨 댓글이 있었냐면, 다른 영화인들도 자가복제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는 거다. 저렇게 만들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건 자기의 어떤 그 약간 창작자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자가복제보다는 좀 더 창작에 의해서 만들고 싶다.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오케이야. 근데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자가복제하고 이렇게 만들기 싫어랑 난 그렇게 안 할 거야랑 그래서 난 저렇게 하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해랑은 다른 문제라고. 본인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것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욕할 이유는 없다고. 범죄도시 4가 천 만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천 만든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천 만든지 모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니 모든 영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데 그냥 짜장면 먹을 수도 있잖아. 짜장면 같은 것도 깔아줘야지. 그냥 오락 영화잖아. 이런 영화는 그럼 없어져야 됩니까? 이런 영화는 계속 만들면 안 돼요? 시리즈물 계속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좋은 막 어디 영화제 출품할 영화 보고 나와서 뭐 별 5개짜리만 있고 뭐 항상 해석해야 되고 뭐 그런 영화만 영화입니까? 그렇다고 이런 영화가 있는 척 안 하잖아. 완성도에 대한 비판은 괜찮다 이거야. 또 똑같이 만들고 뭐 이런 비판은 괜찮아.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영화가 한국 영화를 망치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 때문에 계속 이런 영화가 나오고 이런 쪽으로 비판을 하지 말자 이거지.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관객들에 대한 존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판만 한다 이거지.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영화가 처음 아닙니까? 역대 한국 영화 중에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첫 사례 아니에요? 냉정히 이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시리즈물 만드는 뭐 할리우드에서나 보는 듯한 이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없죠. 없어요. 그러면 영화 완성도에 대한 비판 오케이. 근데 이런 영화가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자 이거야. 이런 영화는 왜 그러면 천만이나 사람들의 관객을 사로잡을까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리즈가 1000만이 안 들었어. 예를 들면 300만, 200만 들었어. 그럼 그때는 관객들이 응징을 하겠죠. 이제 좀 지겹다라고 생각할 때쯤 또 지겹게 나오면 그때 관객들은 철퇴를 내릴 거예요. 관객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 알아서 없어진다니까요. 도태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마치 범죄도시 4가 뭐 한국 영화에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이렇게 얘기되는 게 나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야. 자, 이제 됐죠. 그럼 제 영상에 대한 오해들은 대충 풀린 겁니까? 첫 번째, 독과점에 대해서 쉽게 말한 건 해답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독과점을 옹호해서 그냥 빨리 지나간 게 아니라 독과점은 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몇 년간 이미 증명이 됐고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자정적으로 독과점은 막을 수 없어요. 모든 영화는 자기 영화가 더 많이 걸리길 바라고 관객들은 생각보다 그런
마이너한 영화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정적으로 봐주세요, 봐주세요? 안 봐요. 영화 적당히 거세요, 적당히 거서요?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너무 심플해서 그냥 저는 심플하게 말한 거예요. 나도 독과점 싫다. 두 번째로 얘기한 거, 범죄도시의 비판, 그 어떤 독과점에 대해서 영화인들이 비판한 거를 또 기생충을 가져와서 얘기했어요. 좀 어그로성 이야기죠. 근데 내가 말한 거는 기생충도 독과점이긴 했지만 범죄도시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그때와 지금 환경이 다르다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영화관의 환경, 관객들의 어떤 영화 선택의 입맛이 더 까다로워진 부분, 그리고 그때 상대적으로 영화가 지금보다 더 풍부했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렇다면 과연 기생충은 스스로들 줄였냐, 관객들을 배려해서 줄인 거냐, 아니면 본인들이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그거였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그리고 그때도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때는 외부적인 비판이었어요. 다 기자가 기사한 줄,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 범죄도시4는 전주국제영화제인가요? 거기서 영화인들이 모여서 포럼으로 이 현상을 가져오면서 독과점 문제를 꺼내든 거죠. 좀 느낌이 다르죠. 외부에서의 비판과 내부에서의 비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독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일관성 가지고 비판하셔라. 그래야 일반 대중들도 받아들이고 공론화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방금 전 말했던 범죄도시4에 대한 이야기. 범죄도시4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한 오락영화가 이렇게 흥행하는 거에 대해서 영화에 대한 비판은 맞는데 이 성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언젠가 근데 이게 지겨우면 관객들은 외면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마치 영화계를 망친다라는 얘기는 너무, 저는 선은 넘은 것 같다. 근데 댓글에 굉장히 좋은 댓글도 많았어요.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댓글을 읽는데 재밌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저는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이끈다라는 말 되게 공감했어요. 내가 고정 댓글 했어. 그래서 되게 공감되는 말이야. 예를 들면 추락의 해부나 악마와의 토크쇼, 지금 그 영화를 계속 말하는 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영화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대에 몇 개라도 걸려 있으면 저는 더 많은 관객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지금보다 범죄도시4가 상영관을 줄인다고 해도 저는 범죄도시4는 그래도 지금처럼 흥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야? 범죄도시4를 좀 줄이고 다른 영화들을 좀 늘리면 서로 윈윈이죠. 너무 이상적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그러면 이거지. 자판대에 물건 하나 깔려있는 것보다 여러 개 깔려있는 게 낫잖아. 멀티플렉스가 그래서 관이 8개 뭐 9개 있는 관들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 근데 8개 9개 있는데 다 한 영화만 깔려있으면 솔직히 좀 그렇지. 여기서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제 얘기에 또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싸우자고 이 영상 올린 게 아니라 내 말이 무조건 맞다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냥 환기시켜 보고 싶었어요.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영화인도 아니고 무슨 영화 어디 뭐 배급사 사장도 아니고 뭐 관계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영화 지망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화 배우도 아닌데. 근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 단동지나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스러워. 그분은 너무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분 말하는 거 보면 감탄만 나오고 그냥 깊이가 달라요. 그냥 비교하지 말고 좀 창피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